안녕하세요. 케어맨입니다. US 달러 무조건 저축 투자에 좋다. 환율 편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직관성을 좀 많이 가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원인, 이유, 이런 것들 대해서 궁금하시는 게 되게 많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터디하는 건 되게 그 시험을 볼 때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왜냐면 사지선 다 풀어야 되니까. 근데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그냥 달러 강세 구간이다. 그러면 한국, 미국 증시는 별로 안 좋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걸 무지 외워야 되는지 뭐 하는지 그거는 한국은행이나 기획재정부 이런 데서 연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그냥 달러 강세 구간이 시작이 되면 에이 젠장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설명을 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냥 암기처럼 외우는 거.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어때요? 달러 약세 구간이 나타날 땐 좋은 기회가 된다라고 암기하고 넘어가면 되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냥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기 투자가 왜 답이냐? 특히 달러로 하는 것이 바로 가치의 하락 때문입니다. 이 장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지난 10년 동안 원화의 가치는 달러 대비 한 20% 정도 하락을 했어요. 2010년대 초반에 해외여행 나갈 때 여러분들 환전했던 기억이나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요. 지금에 와서는 아니 1400원, 1350원 이런 얘기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냥 1250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들은 왜 나타났다. 그래서 통화량이라는 게 통화 가치라는 게 확장 수축을 거쳐가기는 과정을 반복하는데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원화가 달러 대비 약한 통화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약해지는 겁니다. 하는 총재께서 얘기했잖아요. 연준으로부터 독립적이진 않다. 이 뜻은 뭐냐면 우리나라 원화는 할 수 없이 우리나라보다 상대적 통화의 가치가 높은 통화량이 높은 국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이런 점을 참조해 보면 달러를 기준으로 우리가 투자하는 것도 방향을 정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엔화를 보면 더 현격하게 나타나는데요. 바로 이 성장률 때문입니다. 일본은 지난 10년 동안 성장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웠잖아요. 1%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아베노믹스 해가지고 그렇게 경제를 끌어올리려고 애를 써도 잘 경제가 성장률이 올라가지 않는 정말 신기한 현상이기도 했죠. 근데 그 과정에서 나타난 게 무엇입니까? 바로 통화 가치의 하락입니다. 엔화 같은 경우는 최저는 80엔이지만 90엔에서 한 120엔 정도까지 이렇게 움직였는데요. 약 30% 정도의 가치 하락이 발생이 됐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10년 전에 달러를 통해서 이자 3% 받는 걸 했다고 하면 아마 10년 동안 30% 정도의 예를 들어서 이자와 30%의 통화 가치 상승을 누려서 60%의 수익을 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일본에서 저축을 한 분이 계시다면 일본은 금리가 1%라고 높은 거 줘야 1%라고 치면 기껏해야 예를 들어서 10% 정도의 수익이 생겼지만 통화가치 하락이 어땠어요? 발생 그 혜택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한쪽은 60%의 수익과 한쪽은 10% 수익밖에 발생되지 않은 거죠. 이건 미국인이 아닌 한국인이나 일본인 미국 외의 국가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하나의 투자 방법이기도 합니다. 명확한 건 일본의 성장률은 미국의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현상들이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여러분들도 직감하십니까? 저는 직감합니다. 더불어서 한국도 미국의 성장률을 따라가기는 쉽지 않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참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럽 역시 성장률은 독일을 제외하고는 미국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10년 동안 통화가치의 하락은 이런 식으로 발생이 됐죠. 앞서 일본의 샘플로 얘기한 것처럼 유럽인들조차도 어떻게 됩니까? 미국을 베이스로 한 달러 투자가 더 훨씬 더 유리하다는 사실이죠. 유럽 자체의 문제 여러 가지 그런 원인 왜 그렇게 성장률이 저하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직관적으로 달러의 가치, 달러의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접근해 나가는 것이 좋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 중에서 노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기회가 왔을 때 달러를 장기 보유하는, 장기 투자를 하는 이런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
다만 그러나 그것이 2, 3년이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한 10년, 15년, 20년 이런 텀을 두고 보면 아마 그 가치의 의미를 확실하게 느끼실 겁니다. 심지어는 뭐 제가 2000년 초반, 2000년대 초반에는 뭐 1000원하고 1000원이면 1달러 뭐 이 정도 수준이었으니까 지금 생각해 보셔도 달러를 보유하신 분들이 이자 때문에 보유하는 게 아니다 라는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더더욱이나 달러 베이스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해야겠죠. 근데 그 기회는 언제 잡냐? 바로 원화 강세가 시작될 때 바로 달러 약세가 진행이 된다는 건 당연한 사실이겠죠. 그러면 원화 강세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우리나라 수출국가예요. 그래서 원화 강세를 지속적으로 이끌어내는 정책은 한국에서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경험치는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원화 강세가 오고 나면 항상 이렇게 얘기하죠. 아, 우리 수출 기업들의 문제가 많다. 이런 뉴스가 나올 겁니다. 그때가 거의 원화 강세의 끝이고 한국 주가의 상승이 거의 마무리되어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쯤 되면 달러가 가장 한국인 입장에서는 낮은 구간일 겁니다. 그때를 이용해서 달러의 장기 투자의 포지션을 잡아가는 모습 이런 게 중요할 거고요. 달러 약세는 한번 시작이 되면 우리나라처럼 6개월, 1년 이 정도 사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2에서 3년 정도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경제 규모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예, 트렌드적으로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움직여 갈 수밖에 없죠. 뭐 작은 나라가 아닌 이상 하루아침에 뭐 방향성을 바꿀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런 타임에 장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달러를 투자하고 수익성이 있는 곳을 선택해서 가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오늘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해만 돼도 저한테 좋은 종목이 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요즘은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현재의 진실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도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 수 있는 오늘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구독, 좋아요는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